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 액진한캐입니다. 어제 2023년 5월 3일날 코롱생명과학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돼서 이제 이웅렬, 이우석, 양윤철, 조중동 이렇게 그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변호사 PT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어제 참관하고 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2시간짜리 PT가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50분짜리 PT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PT 중에 이제 이웅렬 회장님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이 관련 법정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 번도 이웅렬 회장님 관련돼서 얘기 들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PT로 그동안 이제 어떤 혐의가 있었고 그동안 무엇을 했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본 동영상은 이웅렬을 변호하는 변호사님의 PT 내용으로 지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PT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PT 자료를 듣고 받아 적은 내용으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와는 거의 상관없는 내용이니 그냥 속도 빠르게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하지 않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웅렬의 기소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제 한국거래소 업무방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명주식, 스톡옵션, 약사법 위반, 거래소 업무방해가 있는데 거래소 업무방해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CH 사실을 숨기고 사기 상장을 했다. 약사법 위반은 인보사 이익이 연골세포가 아니고 이구선 세포인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가진행이 있다. 그다음에 차명주식 송 누구누구에게 차명주식을 처분하고 이익을 챙겼다. 스톡옵션 누구에게 이 아무개에게 이제 부정한 청탁으로 스톡옵션을 주었다. 이렇게 요런 공소 사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에 기소돼서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신약 개발하고 임상 절차, 그다음에 세포 기원에 관련된 문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룹 총수가 이걸 알 수가 있겠느냐. 여기 이제 좀 더 접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웅렬 회장이 그 선대의 회장에게 이제 코론 그룹을 이제 물려받으면서 이제 사업 자유라 이런 게 해가지고 그룹으로 완전 이제 지주사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CEO들이 있는 회사로 분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 티슈진이라는 이 작은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듣고 이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승인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FDA 임상 절차, 그다음에 상장 절차, 공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이고 되게 실무적인 일인데 이런 것까지 회장님이 나서서 하셨겠느냐라는 의문을 이제 처음에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 법정 2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이웅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매번 이제 저도 몇 번 참석했지만 이제 항상 수출입은행이나 식약처 관련된 증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CH에 대한 얘기들, 물론 제가 이제 그 법정 이제 초반에 제가 참석한 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석했을 때도 이웅렬 회장님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혐의 내용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보고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이제 공소장에도 쓰여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혐의 내용에 있어야 할 관련자는 기소되지 않고 오로지 이웅렬 회장님만 또 기소되었다고 하고요. 2016년에서 2017년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차명계좌로 이익을 취하고 사기 상장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 말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지금 맞아 그 당시에 세무조사 받느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코롱 티슈진 지분율 58%인 회장이 5%의 지분을 더 가지기 위해 무려 10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상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코오롱 티슈즈. 왜냐면 이제 바이오 회사니까 중간에 망할 수가 있잖아요. 신약이 안 나오면, 신약 실패하면. 그거를 미리 10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이걸 차명주식으로 해가지고 보호예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거를 공모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변호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조사 받았는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팩트체크 또 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2016년도 코오롱그룹에 세무조사한지 상습사 부과처분 내리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도 받았고요. 2월 상습세 포탈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명 차명 보유 혐의에서 3억 원 벌금 3억 원 내셨던 걸로. 요거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차명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명부 보면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 권 땡땡님 계신데, 이분 건지 이분 지분은 하나도 변화한 게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분 건가 막 요런 생각을 좀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코오롱 그룹에 되게 압박을 가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상장하고 차명 주식으로 이익 내고 이런 건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 거죠. 자, CH 관련돼서 클리니컬 홀드를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있지도 않고,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티슈 주인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회사 자체에 돈이 없어서 투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시켰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 주장인데, 이때는 그룹에서 뭐 테슬라 상장, 이건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이제 그 상장 가능한 그런 방법이었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요것도 있었고, 뭐 그룹 차원으로 자금 조달할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여기에 이제 미쓰비시를 이제 덧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계약금 받은 거를 일시로 인정을 해가지고 영업이익 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상장시켰다. 요런 또 공소사실도 있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근데 이게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런 얘기였고요. 수출입은행 지분투자 관련돼서 수출입은행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와 별개인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도 수출입은행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분 투자 관련돼서도 수출입은행이 먼저 제안하고, MOU도 이게 뭐 투자계획 뭐 그런 뭐 정확하게 어떤 MOU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 MOU도 수출입은행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거 수출입은행장이랑 이제 밥 한 끼 먹었다고 이거 다 이제 공모해가지고 한 거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포기원 관련된 문제는 이제 그 티슈진의 연구원 칼씨라는 분이 이우석 사장님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우석 사장이 다시 이웅열 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이우석 사장하고 이웅열 회장은 다 알고 있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칼씨가 언제 어디서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웅열 회장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우석 사장님이 또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룹 내 바이오 전문가들 모르게 사장하고 회장만 알고 일을 진행했다. 이게 가당치기나 한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연구 총책임자 김수정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조중동 그 이사님하고 상무님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 두 분이 임상 관련돼서 실무자신데, 이분들은 몰랐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이 사건과 다른 보조원 관련된 건에서 이제 그게 났는데, 이분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과 회장만 알고 이게 진행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너무 이게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이게 항상 법정 가서 들으면은 검찰 측 PT 들으면 검찰 측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 PT 들으면 또 변호사님 말씀이 또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건은 그래도 너무 그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가 가가지고 약간 좀 그 마음이 좀 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명 주식 관련된 것도 송 누구누구는 99년도에 코오롱 티슈진 등기이사였고, 2011년에서 13년까지 코오롱 티슈진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호 예수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웅열 지분이 58%고 그 이웅열 그 회장님 아내분이 또 3%를 가지고 있는데, 회장이 5% 지분을 욕심낼 동기가 없는데 이거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차명 계좌는 입구 출구가 모두 송 누구누구다. 이게 왜냐면 차명 계좌가 있으면 이 차명 계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누가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이 차명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웅렬 회장이 내고 차명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면 돈이 이웅렬 회장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리고 공소장에 99년 류 모시기와 이제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류 모시기는 2004년도에 입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거 듣고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분하고 얽힌 얘기는 그 앞에서 봤던 2016년도에 이제 수사 받았던 그때 이분이 코오롱 생명과학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언제 몇 시에 얼마를 팔아라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팔면은 또 이렇게 서류상으로 넘겨주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 코오롱 티슈진 관련된 그 주식 관련돼서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명 주식 관련된 것도 좀 무리하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이제 이 땡땡땡에게 이제 스톡옵션을 준 것은 이 땡땡 이건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의 요청으로 코오롱 티슈진 자문위원회 이거 이제 요 자문위원회가 뭐냐면 그 FDA의 그 프로토콜을 내야 되니까 SPA를 받기 위해서 자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을 해준 6명에게 이제 동일하게 지분을 했는데 스톡옵션 지급을 위해서 이사회의 동의 및 뭐 실무자 업무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의 임원들하고 실무자는 기소 안 하고 이웅렬 회장만 또 기소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에 4가지가 있는데 필요성, 그러니까는 자문위원회를 한 분에게 어떤 금전적으로 뭔가를 해줘서 뭐 월급을 드린다던가 뭐 잡료를 드린다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줘서 스톡옵션을 이제 주기로 얘기했고 형평성 6명에게 동일하게 지급했고 그다음에 요 상당성 뭐 적정성 이거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주는 어떤 스톡옵션 주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한 활동이 실제로 회사에 이익이 됐다. 그래서 요 4가지를 모두 해당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정에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법정이거든요. 이 법정에서 저도 한 번도 이웅렬 회장님 건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게 없기 때문에 요번에 들었던 내용들이 되게 좀 신선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던 뭐 CH니 뭐 방사선 조사량이니 뭐 이런저런 누드마우스 건이니 뭐 이런 거 한참 많이 들었었는데 요건 조금 좀 신선해서 요 부분만 따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웅렬 회장님이 실제로 검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보사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신약입니다. 비록 회사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보사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꼭 성공할 것이고 개척자로서 시행착오를 이해해 달라. 중요한 순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인보사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신약입니다. 비록 회사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보사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꼭 성공할 것이고 개척자로서 시행착오를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제 검찰 측 이제 그 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웅렬이 형은 이제 개억울하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소가 이제 다른 분들 다 되고 기소되고 4에서 6개월 후에 이제 기소돼서 이 법정에 이제 계속 참석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기소해가지고 좀 법정에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워딩이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빨리 듣고 이제 받아 적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빨리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듣고 우와 하고 있다가 이제 필기를 한 거여가지고 실제 필기 내용은 프론티어 입장이고 공과를 인정해야 된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들은 문구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 밑에는 제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픽션을 좀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웅렬형은 조금 억울하게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실제로 그 검찰 측에서 했던 PT 내용 관련돼서 제가 조금 필기 내용을 좀 뒤적여 봤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칼씨에게 우석영이 들어가지고 이걸 웅렬이 형한테 보고를 해서 뭐 진행했다. 요게 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뭐 신라호텔 언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요때 웅렬이 형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 내렸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들은 기억도 뭐 그렇게 상세한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들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검찰 PT를 돌이켜 보면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되던 시기에 2016년, 2017년은 코론그룹 전체가 세무조사 받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되게 강도 높은 뉴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뭐 세무 4팀인가 4부인가 뭐 거기서 이제 한다고 막 대대적으로 뉴스 때리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제가 뭐 형이라고 불러도 되려나? 어쨌든 우리 웅렬이 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판사님도 아니니까 그냥 가십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